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간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1% 넘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장초반 플러스권을 보였지만 오늘 중국 헝다그룹이 달러 표시채권 이자를 지불하지 못했다는 소식에 중화권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시장도 부담으로 작용됐는데요. 또한 원달러 환율이 1170원대에서 등락하면서 증시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 강세 보였고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긍정적인 발언에 따라서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도 눈에 띈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파란불로 3,125포인트에서 마무리됐고요. 코스닥은 1,037포인트로 빨간불을 켜내면서 장 마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효미입니다. 자,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시장 이틀이었지만 양시장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아마 시장 대응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이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다음 주 4분기가 시작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더욱 꼼꼼하게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란불을 켠 시장 속에서 내 계좌 또한 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는요. 하나의 차트로만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가 없이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하락폭이 깊었던 지난주에는 무려 500%의 수익을 챙기셨답니다. 5%, 100% 아니고요. 500%의 수익률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하루 만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500% 내는 수익률들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그 비법들 모두 공개하고 갈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저희 홍당무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수익 두둑하게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또 방송뿐만 아니라 노란톡을 통해서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시간으로 아주 자세하게 시장 상황들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과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들어오시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제 밑에 나가고 있죠.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용하신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으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검색창 아니고요.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이 화면에 보이는 프로필 확인하셔서 참여 코드 0099번 입력 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하루 만에 500% 시세 내는 비법들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장자방 전문가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 만에 500% 수익 내는 비법들은 저희가 조금 아껴두도록 하고요. 먼저 현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자방 전문가님께서는 지수를 선행하는 선물을 보면 현물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섹터들이 앞으로 주도할지 보인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물 시장의 숲을 살펴보고 저희 나무까지도 알아가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중국의 헝다그룹, 부동산을 투자하는 대규모의 회사가 디폴트 선언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 나올 수 있다, 그 규모가 350조에서 400조다라는 뉴스들이 뜨면서 글로벌 증시가 아주 폭락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석 연휴 월화수를 쉬었던 것이 우리 장에는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월화수가 시장이 개장이 되어 있었다면 시장은 상당 폭의 하락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다행히도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우리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명절 시작하기 전날에 가격까지 오히려 그걸 살짝 돌파하는 정도의 상승까지 오늘 시도했었고요. 그래서 아직은 뭐 시장의 영향이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 못하실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선물 옵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풋옵션이 하락을 하면 수익을 내거든요. 그리고 상승할 때는 콜옵션을 수익을 냅니다. 그래서 하락을 하기 위해서 선물 매도라는 것을 하락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포지션을 좀 쌓고
내가 충분히 배팅을 준비하고 풋옵션 매수 매집이 좀 된 상태에서 하락하게 되면 시장이 세력들도 하락의 준비가 돼 있어서 하방으로 밀면서 주식은 공매도죠. 대차 매도라고 하죠. 공매도라는 거, 그다음에 인버스라는 거, 그다음에 선물에서 매도, 풋옵션 이런 것들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하락을 한다면 가공할 만한 위력들이 나요. 그게 이제 여러분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작년 1월달, 2월달, 3월 19일까지 하락했던 그게 그렇게 풋옵션 매집과 선물 매도, 그다음에 주가지수 하락, 그리고 인버스 배팅이 모두 배팅된 상태에서 엄청난 하락을 한 달간, 두 달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은 아마 시장 세력들도 그다지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들도. 그래서 오히려 미국장이 올라오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 금요일 날 종가 수준까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본 걸 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헝다그룹의 중국의 그런 이슈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냥 단기 악재로 판명하고 시장은 가던 길 상방으로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시장 세력들이 아직 하락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들어 올리면서 주식을 팔아먹고 현금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풋옵션을 매집하고 선물 매도를 매집하고 인버스를 매집해서 본격적인 하락을 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지금 가장 일단 한번 들어 올리는 거다. 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설이 언제쯤 제가 볼 때 보여줄 거라고 본다면 다음 주에서 다다음 주 사이 9월 마지막 주에서 10월 첫 주 사이에 시장이 만약에 상방으로 돌린다면은 이번 위기설은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것이고요. 1, 2주 안쪽에 만약에 장이 하방으로 꺾인다고 한다면 하락폭이 이번에 연휴 기간 빠지지 않았던 폭을 곱하기 2 곱하기 3 해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피기 전에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께 먼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저랑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 오셨는데요. 좀 기쁜 소식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만나다 보니 종목들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한 주간 끝나고 나서 다음 주 거는 주말 지나봐야 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화에 제가 방송이 잡히면 종목들의 흐름들, 이번 주에 좀 살펴볼 이슈들, 그다음에 이번 주의 흐름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상 금요일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 이번 주에 우리 이렇게 수익 냈어요 라는 마치 본의 아니게 자랑만 하는 뭘 챙겨주지도 않으면서 챙겨준 것처럼 얘기하는 뭐 그런 본의 아니게 그런 사람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 방송국에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맨날 투덜거렸잖아요. 그죠? 맨날 강의할 때 금요일이라서 맨날 못한다고 투덜거렸더니 아마 우리 방송국 국장님이 보셨는지 아니면 사장님이 보셨는지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주 초반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 화요일 날 진행할게요. 화요일 날 밤 9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요일 날 흐름 보고 나서 화요일 날 밤에 와서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께 좀 시장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고 종목을 얘기할 수 있고 포지션을 얘기할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제가 주 초반으로 간 거 기념으로 해서 여러분께 주식을 딱 한 종목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여기 서서 안 할 거고요. 저기 앉아서 할 거예요. 오케이? 예. 다음 주에는 올타임으로 앉아가지고 뭘 할 거냐면 특정 A 종목을 제가 종목은 지금 미리 말씀 안 드릴게요. A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1980년도부터의 차트를 가지고 지금 2021년이죠. 그러면 80년이면 90년, 00년 몇 년이야 그러면? 40년인가요? 예, 한 40여 년간의 흐름을 짚어드리려고 그래요. 주가가 어떻게 흥망성쇠하는지, 얼만큼 빠졌다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식 방송을 보시면서 증권 방송을 보시면서 그 흐름을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역사일의 끝일걸?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이쪽 여러분 주 초반으로 가는 걸 제가 기본 해가지고 기념해가지고 재밌는 것들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찾을 때 차트의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월봉부터 시작해서 최근 10년, 20년, 30년, 40년의 흐름을 전부 짚어가면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관한 얘기들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기 편하게끔 좀 제가 짚어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제가 주 초반 컴백 기념으로 멋있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보시면 오늘 강의도 중요하지만 제가 마음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께 온라인 특강을 해요. 근데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아침 10시 반에 할 건데 거기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지금 여러분 강의 듣는 것보다 먼저 핸드폰 켜세요.
오늘 방송 저를 아시는 분은 상관없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처음 보신 분은 일단 이거부터 하세요. 핸드폰 켜셔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켜고요. TV 앞으로 가십시오. 그럼 TV 앞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면 QR코드가 있어요. 카메라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가 들어와요. 그럼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일단 단톡방에 먼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야만 내일 온라인 강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무료로 해드려요. 그래서 이 강의를 오늘 못 들으시면,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아침 못 들으시면 또 한 달 뒤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제 그 노란톡 단톡방에 이미 들어와 계시지만 선물 옵션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예,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선물 옵션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걸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아침마다 보시면 지금 톡방에 어떤 걸 올리고 있냐면 선물 지수의 기준가를 올려드려요. 그래서 오늘 상승할 때는 요만큼, 하락할 때는 요만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412.50 못 넘기면 밀린다 그랬는데 오늘 고가가 412.5예요. 정확히. 오늘 톡방 안에 올려놓은 글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제가 올려드릴 때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써먹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선물 안 해보신 분은 선물 지수도 기억이 안 나고 이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내일 오전에 10시 반부터 제가 점심때 안쪽까지 한 90분 정도 특강을 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저 화면 나가고 있네요. 오늘 기준가 410인데 12.50까지 본다. 12.50을 돌파한다면 지수는 일봉 상승 추세로 복귀한다. 근데 돌파 못한다면 여기서부터 장 밀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선물 고점이 정확히 12.50에서 한 틱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2부 강의 때 방송 여기 생방송 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시간이 촉박해서 많이 설명하진 못할 거예요. 자세하게는 못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 개념들 좀 잡아드리고 내일 온라인 강의에서 상세하게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카메라 드셨죠? QR코드 찍어서 좀 단톡방 들어오시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이 방송 끝나면 못 들어오세요. 그래서 일단 먼저 찍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주식 부분을 좀 짧게 갈게요. 오늘 선물 옵션 얘기를 좀 더 많이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짧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수의 흐름을 좀 보십시다.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시게 되면 얘는 대형주가 오를 때 상승하는 거고 대형주가 떨어지면 함께 떨어집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라는 게 뭐죠? 코덱스, 코스피 지수가 오른 것에 곱하기 2만큼 수익 나는 거죠. 떨어지면 곱하기 이만큼 떨어져요. 자, 차트 모양을 한번 여러분 패턴을 한번 살피실게요. 장이 직전 지지가들이 붕괴되고 빠져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얘는 이 가격을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 밑에서 왔다 갔다 등락을 한 이 과정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반등을 시도하니까 박살은 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부터 박살이 나고요. 그럼 얘가 정말 상승하는 거에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최소한 이 고점은 돌파돼서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그 가격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형주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실까요? 대형주는. 그래서 대형주 시장에서 거래하고 또 저처럼 선물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대박을 노릴 자리는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당분간 대박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희박해요. 왜냐하면 특히 상승으로 올라가기에는 이렇게 장대양봉을 뽑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큰 시세가 엄청나게 막 대박이 날 수 있다. 그 자리는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는데 얘가 수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수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얘가 수렴 이후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습니다. 수렴 타이밍 거의 다 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얘가 다음 주 정도에 다음 주 한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상방으로 들어 올릴 거냐 하방으로 뺄 거냐에 따라서 얘는 이번 월물 그러니까 10월 초까지의 흐름을 아마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이 수렴선을 돌파하느냐 이탈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을 좀 잡아야 되니까 아직까지는 현금 비중이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는 게 확실해지면 그때 제가 이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저 이제 상방으로 확실하게 잡고 어디까지 봅시다라고 물량 배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톡방에 오늘 들어오셔야 될 이유입니다. 오케이? 주식하는 분들도 제가 이제 무조건 올라갑니다. 어디까지라고 얘기하는 사인을 드렸을 때 물량을 잡으시는 것이 안전하지. 지금 여러 가지 부채 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안전빵 가기 전에 들어가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오케이? 자, 다음. 그러면 인버스입니다. 주가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인데 인버스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걸 거꾸로 우리가 바라보시면 얘도 수렴 구간이에요. 인버스도 보시면. 그러면 이 수렴이 만약에 인버스가 위로 튀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가는
중국발 이슈로 인해 가지고 빠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게 하락 이탈해 버리면요. 그럼 누가 올라갈까요? 레버리지 올라가면서 주가 지수 상승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 인버스 레버리지 양쪽 다 보더라도 지금 시장은 수렴 구간이고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방향 터지면 꽤 클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힌트 하나 드릴까요?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시면 힌트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반등을 하더라도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반등하는 건 여러분 가바닥이에요. 진바닥 아니에요. 오케이? 만약에 반등해서 장이 올라간다면 이번에 주식들 좀 적당히 정리하셔서 현금 비중 50% 이상을 확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하락이 만약에 세게 간다면 제가 인버스 배팅 50%까지 들어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10월 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다음 주 중에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10월 달에 제가 생각하는 그 하락이 온다면 주식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회겠죠. 자, 그러면 장자방 화요일 날 출연하는 게 복일까 아닐까? 복이겠죠. 왜요? 떨어지는 게 확인되기 시작하면 인버스 이빠이 배팅해가지고 크게 한번 수익 한번 내볼 겁니다. 하락할 때 남들 주식 들고 곡소리 할 때 우리는 돈 한번 벌어보는 거고요. 거기다 뭐 할 거예요? 플러스 저가에서 지금 그동안 열심히 좀 비싸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싸게 샀으면 좋겠다라고 그동안 기대했던 종목들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직은 현금 비중 좀 가지고 계세요. 자, 그다음 자,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150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시장이 지금 우리가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150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다른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는 힘이 아까랑 다르죠, 여러분. 잠깐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아까는 밑에서 대형주들은 대형주 레버리지는 되게 밑에 바닥에 기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지금 여기 150 레버리지를 바라보시면 얘는 지금 직전 고점을 돌파했다 무너졌다 돌파했다 무너졌다 힘 자체가 달라요. 그러면 중소형주의 장세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도 인버스 한번 보실래요? 이 인버스는 중소형주 인버스는 직전 저점을 이탈했고 이 저점도 이탈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아직 중소형주를 숏을 칠 자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형주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중소형주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걸 체인지로 생각해야 되냐면 요놈 코스닥 150 제가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대형주들이 반발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타이밍은 그쯤으로 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이요. 자, 2차 전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그동안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가 시장의 중심주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2차 전지가. 근데 이 2차 전지가 이번에 반등할 때 홍다 사태로 인해서 명절 이후에 반등할 때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2차 전지 중에 가장 대박이 뭐였습니까? 가장 대박이. 2차 전지 중에 대박은 저희 여러분 노란 톡방에 들어와신 분들은 아실 텐데 2차 전지 중에 가장 대장주는 저희가 잡았던 LG화학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LG화학을 보시면 LG화학의 최저점이 70만 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70만 원대에서 저희가 70만 원, 71만 원대에서 그리고 늦게 잡으신 분은 71만 5천 원에서 72만 원대 잡으면서 치고 올라갔는데 그냥 하루 만에 5%씩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예, 4.5% 5%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지난번에 왜 떨어질 때 조정할 때 무슨 말씀드렸냐면 제일 셌던 놈이 조정 이후에 튀고 올라갈 때 얘가 제일 반등이 세다. 우리가 3대장 주도주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3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3개 중에 제일 센 놈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2차 전지라고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올 때 내가 비중을 실는다면 어디에 실을 거냐? 2차 전지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도체. 그 다음 비중 제일 적은 게 자동차. 제일 느리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시장이 살아나려면 이놈이 계속해서 뻗어나가 줘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나 자동차가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얘가 계속 가준다면 시장은 살아있는 장이라고 보시고요. 2차 전지가 만약에 꺾이는 모습이 보일 때 동시에 여러분 뭐 보셔야 된다고요? 반도체 그리고 동시에 자동차 이 두 개가 만약에 얘가 꺾일 때 얘네가 올라가주면 시장은 버텨요. 근데 만약 얘가 꺾일 때 얘네들도 힘 못 쓰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시장 하락이다라고 생각합시다.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보실 때 저 종목들을 살피면 돼요.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종목군을 쭉 살피면 되는데 그게 보시기 어렵다면 그냥 저 ETF들만 보셔도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차이나 전기차 계속 우리 주도주인데 저는 이번에 차이나 전기차가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얘는 한 15,000원대에서 16,000원대 이쯤 내려와 주면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중이라 아직은 관심 종목에만 넣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다음에 반도체 보시게 되면 아까 2차 전지랑 확 다르죠, 느낌이. 그죠? 얘는 바닥에서 반등을 했지만 내려올 때 이 저점을 깨지 않아서 아직은 괜찮지 않느냐라고 바라보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한 1, 2주 정도 잡고 시장이 떨어질 때 슬슬 매집을 좀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대신 중요한 건 비중을 여러분 반도체를 사실 때 SK 하이닉스나 DB 하이텍, 삼성전자 셋 중에 뭘 사셔도 상관없어요. 종목 하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제일 센 놈은 아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일 거예요. DB 하이텍은 좀 더 느려요. 오케이? 예, 전체 턴어라운드 되면 같이 올라가긴 갑니다만 이 두 개가 제일 세고요. 근데 나는 종목보다는 그래도 그 섹터에다 투자하고 싶다. 종목 난 피곤해 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사실 ETF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래세가 없잖아요. 그죠? 1억 원 가지고 단타 칠 때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번 사고 팔 때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한 35만 원, 40만 원 나오면 그중에 30만 원 가량은 거래세입니다. 근데 ETF를 사시게 되면 거래세가 없어요. 한 두 번만 사고 팔면 60만 원이거든요. 한 10번 사면 600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그 거래세가 우리가 만약에 큰 수익을 보지 않고 꾸준하게 치고 빠지는 단타를 한다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절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얘가 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꾸준하게 조금 사주는데 대신에 비중은 20% 넘지 마십시오. 한 종목당 한 섹터당.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반도체 살 거야 그러면 난 반도체 ETF로 한 10% 잡고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나 DB 하이텍 같은 것들로 한 5에서 10% 잡고 그래서 한 섹터에 보통 한 20%에서 25% 정도 이 정도 비중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몰빵 치지 마세요. 오케이? 섹터를 유지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 사고 자동차 사고 2차 전지 사고 몇 개 샀어. 그럼 돌아가면서 지금 2차 전지 올랐잖아요. 기다렸다가 얘 내려올 때 또 얘 올라가요. 이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핑퐁 게임 하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몰빵하면 내가 신이 아닌 이상 다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다음에 자동차 섹터도 보시면 반도체보다는 조금 낫죠, 상황이. 조금 난데 버텨주긴 하지만 아직 양봉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도 슬슬 사셔도 무방하겠으나 만약에 이번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들면 얘 두들겨 맞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서 천천히 사보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마 10월 중순 안쪽에 시장이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화요일 날 제가 와서 강의하는 것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월화 중에 만약에 빠지면 제 단톡방 안에 바로 공지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셔도 좋다라고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자, 제가 게임 산업을 들고 왔는데요. 시간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장이 조정이 온다라는 가정 하에 저는 어느 섹터를 볼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게임 산업에다가 좀 보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 종목 코드 여기 있습니다. 300950입니다. 300950. 네, 이 종목 섹터를 ETF입니다. ETF 사시게 되면 여러분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오늘 저희 톡방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저희 교육생분들하고 게임 산업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라고 했더니 교육생들이 펄어비스를 샀어요. 그래서 오늘 많이 올랐죠. 예, 왜 그 얘기를 하냐면 항상 보면은 시장이 조정기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조선도 되고 여행 관련주들도 이번에 많이 올랐죠, 그죠? 롯데 관광개발부터 대한항공, 그다음에 뭐 참 좋은 여행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이번에, 그죠? 그래서 이 조정기에 많이 오르는 단골 손님이 여행 관련주 그리고 또 하나가 이 게임 관련주예요. 그다음에 또 운송이라든가 그동안 안 올랐던 굴뚝주들이 조금 약간 전통적으로 가치주라고 인정받았는데 가격이 떨어진 애들이 보통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보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걸 봤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바닥이 이거예요. 쌍바닥. 이해하셨나요? 살짝 저점을 깼지만 3일 안에 바로 반등. 그래서 저는 지금 게임주 쪽에 여러분 좀 관심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가 요 고점대를 살짝 돌파하려고 말랑을 지금 그러고 있죠. 앞전 고점. 여러분 차트 보시면 충분히 아마 가격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게 넘는 순간부터는 저는 글쎄요.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ETF를 보실 분은 이거 보셔도 되고 종목은 제가 여기 하나 더 골라놨는데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요. NC소프트하고 펄어비스 여러분 그 뭐 원하는 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종목은 좀 약간 그 회사에 대해서 안정감이 없다 하시면 저는 요 ETF를 사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목은 그 회사가 골이 아파버리면 회사가 문제가 발생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에서는 대표적으로 머리 아프던 회사가 어디였습니까? SK 이노베이션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LG화학도 엄청 떨어졌을 때 만약에 고점에 물린 사람은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ETF로 소유하신다면 그 회사와 상관없이 그 산업이 성장하는 산업이라면 계속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산업이라면 내가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사놓으면 올라가면서 수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종목 얘기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LG화학은 우리 지난번에 기억하세요? 70만 원, 71만 원 여기 사가지고 장이 좀 불안불안했어요. 75만 원에 단타 한번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얘 70만 원 찍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얼마에 샀냐면 71만 2천 원이 시초가였어요. 시가부터 사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산 사람은 71만 4천 원, 5천 원에 매수했고요. 조금 늦게 산 사람은 72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에 정리를 하셨냐면 76만 2천 원에서 3천 원 사이 여기서 물량을 30%만 덜어내자 했어요. 만약에 시장이 불안하지만 않았다면 쌍바닥 패턴이기 때문에 저는 얘 기본적으로 8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간다라고 보는 종목이에요. 근데 장의 위치에 때문에 지금 이걸 길게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좀 돼서 30%만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나머지 물량은 얼마에 지금 이익 실현하냐면 73만 원. 저희 이제 평균 단가가 71만 5천 원입니다. 71.5. 그래서 73만 원이면 여러분 이익 스탑이라는 용어를 아까 저한테 톡방에 단톡방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톡방에 답은 했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71만 5천 원에 사가지고 77만 원 찍었습니다. 오늘 시가에. 그러면은 주당 한 얼마입니까? 한 4만 5천 원 정도 이익이 났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80만 원까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는 여기 77만 원 찍었지만 나는 80만 원을 보고 싶어. 이게 목표 1차 목표가야. 저기 오기 전에 안 팔고 싶어. 근데 시장 상황들이 좀 애매해.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어렵다면 가다가 밀리면은 내 수익이 토하지 않을까?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럴 땐 우리 어떻게 하냐면 한 비중의 30%만 일단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만약에 밀리면 73만 원에서 주당 15,000원 71만 5천 원 평균 단가니까 73만 원에 거기가 수익권이잖아요. 15,000원 수익권에서 밀리면 스탑하고 청산해버린다. 다 팔아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주당 15,000원의 수익은 지키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고 만약 이런 매매가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거기 건들지 않으면 버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밑에까지 밀리지 않고 간다면 나는 80만 원 혹은 90만 원, 100만 원 가더라도 나는 버틸 수 있어요. 이익 스탑 관리를 계속 올리면서 수익 관리를 하신다면 내가 계속 홀딩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가다 말고 저기 목표가 못 찍고 밀리면 내가 어디서 이걸 정리해야 되지? 예를 들면 내가 1,000만 원 수익 났다가 500만 원 줄어들면 500만 원 챙기면 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수익은 났었지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돈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심리는 어떠냐면 1,000만 원 수익 났다가 밀리면 1,000만 원 될 때까지 못 팔어. 손해본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만 인정합시다. 끝에서 끝은 어차피 못 먹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 정말 운이 엄청나게 좋아서 꿈을 꿨는데 똥차가 한 10대 정도 나랑 들이받았어. 그러면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케이? 예. 갑자기 막 똥이 그냥 이만큼 똥꿈을 꾸고 돼지꿈을 꿨다고 칩시다. 그러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똥차 10대는 들이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2대는 받아봤어요. 2대는 받아봤는데 10대까지 못 받아봐서 끝까지는 못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까지만 이익을 내고 그 이상 건 내 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좀 안전한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LG화학은 제 주력 종목입니다. 포트 여기 지금 25% 30%가량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력으로 계속 밀고 가는 종목이니까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카카오요. 지난번에 여기 저점이 11만 8천 원일 때 제가 11만 8,500원에 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날 사고 나서 반등 확 이만큼 나올 때 박수 받았거든요. 최저점에 사가지고. 기억나십니까? 모르시면 저희 단톡방에 보시면 자료 남아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 한번 팔아먹고 다시 내려올 때 11만 8,500원 밑에서 사자. 그리고 거래일수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그러니까 1주에서 2주 정도 꾸준히 사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루 빠지고 오늘 반등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수익 전환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음 주 흐름을 좀 봐야 되겠는데 바로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올라갔다가 일부 차익 실현하고 내려와서 또 사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이거를 한 달쯤은 할 것 같아요. 한 달쯤. 그래서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초 사이 정도 되면은 본격적인 흐름을 타지 않을까요? 귀찮으신 분은 냅둬도 돼요. 귀찮으신 분은 냅둬도 되는데 이렇게 사고 팔고를 좀 병행하면서 한두 달 정도 관리하면서 저거 시세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바닥 꺼지니까 쫄릴 거 없습니다. 아셨죠? 예. 대신 비중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카카오하고
우리 LG 화학을 좀 볼 생각이고요. 삼성전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일목균형 구름대를 이렇게 돌파만 되게 되면 8만 원에서 8만 3천 원까지는 무난하게 가요. 만약에 얘가 뛴다고 본다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은 상방으로 턴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다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되는 흐름은 삼성전자가 7만 8천 원 돌파하느냐. 기억합시다. 7만 8천 원. 얘 안착해버리면 시장은 상방이에요. 얘 안착 못하고 만약 음봉 나와버리죠. 그러면 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 저는 좋다라고 보고 SK하이닉스 우리 지난번에 10만 3,500원이었죠? 계속 여기서부터 사고 팔고 요거 하면서 갈고 있는데 아주 지겹습니다. 그래서 얘는 10월 초중에 이렇게 올라가지 못한다면은 적당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얘는 연말 바라보고 지금 사는 거예요. 겨울 바라보고 사는 종목이지 지금 당장의 사이클은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지루하게 한다면 상황 봐서 일단 정리해서 다른 쪽으로 갈아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주만 더 지켜보죠. 오케이? 네. 반도체. 삼성 SDI는 LG화학의 대체품인데요. 지금 LG화학이 움직일 때 얘가 조금만 더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는 가격은 여기예요. 근데 조금만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봐서 삼성 SDI도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 이번에 올라갈 때 얘가 대장이에요. 오케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따라갈 겁니다. 위치 파악하시면 되겠고 자 미포조선은 우리가 지금 여러 번 해먹었어요. 7만 원, 7만 1천 원에 잡아서 8만 원 한 번 해먹었고요. 다시 7만 원, 7만 1천 원에 잡아가지고 7만 8천 원, 8만 원 근처 찍을 때 한 번 또 해먹었고요. 지금 또 그 가격 왔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높은 데서 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합시다. 공이 한 번에서 반등할 때 이만큼 반등했어. 두 번째 찍고 반등할 때 좀 덜 반등하네. 세 번째 내려와. 얘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탄성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7만 원 초반부터 6만 원 중반까지를 내가 산다는 생각으로 조금 길게 보고 한 2, 3주 잡고 천천히 산다면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한 방에 들어가시는 건 저는 별로.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얘는 내년도까지는 계속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왜요? 선박수주 아직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고요. 얘가 2023년도에 본격화예요. 그러면 주가가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한다고 생각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직쯤 우리가 해먹을 자리가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고 보시면서 7만 원 이탈할 때 흐름 봐가면서 제가 또 진입할 때 타이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모아간다는 상관없고 단 종목당 그리고 섹터당 비중은 20% 절대 넘지 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미포조선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종목은 이 정도 하시고 제가 다음 주에는 한 종목 섹터만 가지고 깊게 한번 파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예. 네, 만나면 불 꺼지는 홍당무 시즌2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장자방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 함께 챙겨가고 있습니다. 자, 저가 매수의 매력 있는 종목들 챙겨주셨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특별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또 낱낱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혹시 주린이 분들 저처럼 이렇게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최고의 차티스트인 이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특별 방송 꼭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 전문가님과 시장 대응 전략들을 함께 하기에는 일주일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최근 좀 등락을 오가는 시장에서
아마 전략 세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또 특별 강의를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오전 10시 반에 온라인 특강 진행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특히 하루 만에 500% 수익 내는 비법들을 내일 오전 10시 반에 또 샅샅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온라인 특강 링크는 노란톡을 통해서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얼른 노란톡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계좌의 홍당무들 마구마구 담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0099번 누르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15분가량 남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야만 장자방 전문가님과 내일 오전에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다음 주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하루 만에 500% 내는 수익 내는 방법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사실 저는 현물 시장보다 어쩌면은 이 장자방 전문가님의 주 무기인 선물 옵션이 더 쉽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현물 시장에서 좀 어떤 종목을 담을까? 삼성전자 차트, SK 하이닉스 차트, 이 차트, 저 차트 열어보기보다는요. 선물 옵션은 시장의 흐름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추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트로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트에만 집중을 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쉽고 간략하고 그리고 수익도 더 많이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 옵션 매매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500%, 1000% 넘게도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특히나 좀 하락세를 보였던 지난주 시장에서 하루 만에 또 500% 넘는 또 수익 챙기셨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도 또 이러한 수익 두둑하게 또 챙기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물 옵션이 뭔지 하락장과 상승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500% 수익 내고 이번 주도 또 만만치 않게 수익 내셨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하루 만에 어떻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오늘도 생방송에서 다 알려주시고 2부로 내일 또 10시 반에도 또 샅샅이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1부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2분 정도 남았거든요. 예, 그 시간 동안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화면을 잠깐 보시죠. 9월 23일 날입니다. 어제죠. 예, 어저께 차트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는 분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잖아요. 근데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맞아요. 상승하는 종목도 오를 때가 있고 내렸다가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파동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그때의 상승 구간에서의 수익과 하락 구간에서 수익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다면 나는 매매할 기회가 2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시장이 상승을 한다고 할 때는 선물은 매수를 해요. 그래서 네.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내게 되고요. 동시에 옵션의 경우에는 선물과 옵션이라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선물의 개념은 뭐냐면 코스피 200 지수 시총상위 1등 지금 삼성전자부터 이번에 지금 LG화학 치고 올라오면서 LG화학이 5등, 6등까지 시총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200개의 종목을 다 더해서 나누기 200을 하면은 그 숫자가 코스피 200 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200개 시총 상위에 있는 종목들의 전체 종목 이 합산 값을 내재 지수로 우리가 이게 내재 변수로 생각을 해서 이걸 기초 자산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주가가 전체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200개 종목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코스피 지수 종합주가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이거를 선물지수랑 코스피 200이라는 걸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올라갈 때 선물과 치환해서 함께 올라가면 선물도 올라가는 만큼 수익을 내게 되는 거고 이 주가지수 선물 코스피 200지수가 떨어지면 선물도 함께 떨어져요. 그러면 이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품, 그것이 선물의 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선물이 올라갈 때,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낸다. 이건 주가랑 똑같으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선물하고 플러스 옵션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옵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왜 우리가 스탁 옵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A라는 기업에 만약에 스카우트 된다고 칩시다. 당신 능력 좋으니까 당신 연봉 한 5억에다가 스톡 옵션을 내가 50억 줄게. 대신에 성과를 우리 회사에 500억 벌어줘. 그럼 내가 50억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연봉이 5억인데 내 스탁 옵션이 50억인 거예요. 근데 스탁 옵션을 행사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500억이라는 매출을 회사에 안겨줘야 50억을 받아올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 50억이라는 스탁 옵션은 어떻게 될까요? 휴지. 없었던 일이야. 연봉 5억 받는 걸로 끝.
이해하시겠습니까? 옵션이라는 개념은 이 조건값이 맞았을 때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옵션이에요. 선택이야, 선택. 선물이나 주식은 내가 필수로 하는 것이라면 옵션은 내가 조건값이 맞고 방향이 맞을 때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이 왜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 금융위기 모기지론 사태가 부동산이 망가질 때 예측해가지고 풋옵션, 숏이라 그러죠. 예, 숏이 말해 풋옵션을 왕창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질 때 인버스까지 해서 엄청 수익을 냈다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게 주가가 빠질 때 여러분이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뭐 금을 산다든가 달러를 산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진화하면 인버스 정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파생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선물에서는 매도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풋옵션을 매수해서 주가가 빠지는 만큼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선물 옵션을 모르기 때문에 저게 위험하지 않아? 나 그런 거 안 해봤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가가 올라갈 때는 상승 방향으로 선물을 매수해요. 그리고 콜 옵션을 상승하게 되면 매수하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반대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준가에서부터 장이 이렇게 하락을 해요. 그러면 얘는 선물을 매도합니다. 매도해서 하락하는 수익만큼 이만큼 떨어지는 폭만큼의 이득을 취하게 되고 동시에 풋옵션으로 수익을 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계좌부터 까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얘는 9월 16일 날 저희 차트인데요. 동시에 옵션을 잡을 때 보시면 여기 2만 원짜리, 9만 4천 원짜리, 3만 원짜리가 수익률이 73%, 185%, 284%를 수익을 내요. 그래서 보시면 투자 금액은 720만 원 투자했는데 이 금액은 1,300만 원이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시간대가 이게 뭐 조작한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보세요. 여기 뭐 날짜 보이나요? 이게 컴퓨터에 보시면 이거 조작 불가능한 거 아시죠? 예. 23일 날입니다. 23일 날 9시 10분. 그리고 23일 날 10시 42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얘가 5만 3천 원짜리 샀던 게 13만 5천 원이 돼서 400%, 153%, 400만 원의 이익이 나고요. 얘는 220%가 수익 나면서 이렇게. 그래서 수익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라는 거라 아까 제가 말했던 스탁 옵션 개념의 옵션이에요. 그래서 당일날 수익 금액이 얼마가 네. 났냐면 23일 어제죠. 네. 1,150만 원. 자, 시간은 언제냐면 오전 11시 9분이에요. 하루 종일 2시간도 매매 안 해요. 안 돼서 지금 370% 네, 넘는 맞아요. 수익 챙기셨다는 그래서 거죠? 선물 옵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오전에 1시간에서 2시간이에요. 9시 땡부터 와. 10시까지 길어야 네. 11시. 그러니까 여러분 저랑 선물 옵션 하시면 되게 편한 거는 오전에 1시간에서 2시간이 매매가 끝나요. 그래서 2시간, 11시 넘어서 제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정말 대박장이 이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전에 1시간, 2시간 시간 없는 분들, 자영업자분들, 직장인분들 시간 없잖아요. 언제 하루 종일 주식 맨날 언제 핸드폰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전에 한두 시간만 딱 시간 낼 수 있으면 정확하게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벌었냐? 그래, 알았어. 네 말 알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시면 개념만 간단하게 잡아볼게요. 선물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기준점에서 장이 올라가면 선물을 매수해서 올라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낸다. 장이 빠지면 선물을 기준가 붕괴되면서 매도를 해서 이만큼 내려가는 폭만큼의 수익을 낸다. 개념 파악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가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장 올랐니? 내렸니? 자,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힌트 내볼게요. 자, 우리 효미 아나운서 잘 보세요. 네. 자기 장이 시작해서 아침부터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끝났어요. 자, 그럼 여기 기준가에 아침에 시초가에 시작해서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원전. 자, 그럼 이거 오른 거예요, 내린 거예요? 그냥 평타 친 거 아닐까요? 종가만 놓으면은 그냥 네. 평타죠. 근데 사실은 얘는 오르기도 했었고 내리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전문가님은 오를 때도 먹고 내릴 때도 먹고 맞아요. 하시는 거예요? 예, 와. 그러니까 선물의 가장 장점이 여러분 이해되시겠어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오른 걸 우리는 올랐다고 얘기하고 결과적으로 내린 걸 우리는 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결과론을 좋아하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 결과가 그래서 뭐야? 설명하면 시끄럽고 됐고 결론이 뭐야? 올라서 내렸어. 이것만 묻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결론은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예요. 근데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의 궤적이 어떻게 산 사람이냐를 얘기하잖아요. 즉 다시 말해 매매는 과정이라고요. 이해하실까요? 결론이 아닙니다. 너무 멋있네요. 예. 네. 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어저께 장의 차트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선물 차트죠? 네, 선물 차트입니다.
자, 일봉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엄청 떨어질 거라고 고민했었는데 얼마 안 빠졌고 결과적으로 전날 종가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했어요. 자, 요거는 그러면 일봉 차트입니다. 네, 얘는 일봉입니다. 그런데 이 일봉이 되게 잔잔하게 보이지만 선물로 여러분 종목으로 보면 고만고만해요. 별로 움직인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얘를 분봉으로 가서 열고 보면 우리가 선물을 볼 때 트레이딩 관점에서 뭘 봐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날에 아침에 기준점이 얼마였냐면 408이에요. 408. 자, 선물 수치에 좀 익숙해지면 좋겠는데요. 자, 여기 제가 여기 수치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여기 검정색 이평선, 맞아요. 수평선. 노란 톡방에도 이날 기준가 408이라고 네, 올려주셨어요. 이날 408이 기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아침에 떨어질 때 살짝 매도 단타 했다가 언제 메인이 뭐였냐면 408.1020 여기 올라탈 때 매수를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1차 상승 목표가 409자리, 2차 상승 목표가 제가 드렸던 거는 410에서 411 사이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어디쯤 갈까 보다가 얘가 410.4540 찍고 밀렸거든요. 그래서 410.1020에 전량 청산을 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침에 올라가는 폭 이만큼 수익 냈죠. 자, 그 다음에 뭐 했냐면 여기서 이제 선물을 아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무너질 때 장 빠진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하방 들어가 선물 매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 다시 오전에 시초가까지 뺐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올라도 갔고 떨어지기도 했으면 그러면 오른 것도 맞고 떨어진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웨이브를 어떻게 탔느냐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했던 얘기는 10시 이후의 파동은 계속 상방만 봤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냐면 408에서 매수 잡아서 409 청산, 408 밑에서 모아서 409 이상에서 청산, 다시 409를 눌림목으로 408.80 제가 여기 수평선 그려놨거든요. 그리고 여기 매수해서 계속 버텼어요. 1시간 이상을. 올라올 때 410 이상에서 청산하고 매매 끝냈더니 한 번 더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재매수해서 올라가서 또 한 번 수익을 냈어요. 자 보시면 일봉상은 별로 흐름이 없지만 얘를 매매할 때 수익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 뭐냐면 기준점이 얼마냐예요. 자 기준점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만 드려볼게요. 아침에 기준점 얼마였죠? 408. 떨어질 때는 보지 않다가 회복하면서 매수해서 전 여기까지 1.5포인트 이상의 수익을 냅니다. 자, 그 다음 또 기준점 어디였죠? 408. 떨어질 때 밑에서 안 해요. 놀다가 408자리가 회복되는 게 확인되면서 매수해서 409까지 1포인트에 또 한 번 수익을 내네요. 자, 그리고 기다려보니까 다시 내려가요. 단타할 사람은 매도 볼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 기다렸다가 408 회복에 다시 한번 매수 잡아서 들고 갑니다. 자, 여러분 이 차트가 뭐랑 비교해서 보시면 되냐면 주식을 볼 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직전 저점 깨면 보지 말라고. 기억하십니까? 선물 차트랑 동일해요. 선물을 알게 되면 주식을 보기 편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아침 저점을 깰 때는 쳐다보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깼다가 이 가격으로 회복할 때 들어가서 앞전 고점 때까지 수익을 내는 것이고 다시 눌릴 때 동일한 가격에서 이제는 기준이 얼마가 되죠? 408에서 409로 기준이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오는지는 제가 내일 온라인 생방송에 설명할게요. 기준점을 계속 올리면서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준점에 잡아서 다음 기준점 410까지 수익을 내고 끝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옵션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옵션 한번 살짝 볼까요? 그럼 이때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이때 그러면 아침에 매매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기 보시면 콜옵션이라는 건 주가 오를 때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2.78 지키면서부터 콜옵션 매수를 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3.50 이상에서 팔아먹죠. 기다리니까 또 어디 눌림 확인됩니까? 2.78 지지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3.50에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노란톡방에 사실 있잖아요. 최근에 또 전문가님 후기를 누가 올려주셨는데 노란톡에서 전적으로 전문가님 가격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했고 오전 10시경에 충분한 수익 챙긴 뒤에 매매를 종료했다라고 또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올려주셨는데 이러한 수익 여러분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하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내일 또 온라인 강의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죠. 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선물 옵션을 해오시지 않으신 분들이 개념조차 모르는 분을 대상으로 선물 옵션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배워서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낼 수 있다. 또 선물 옵션을 통해서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게 되면 대형주나 여러분이 시장의 사이클을 읽는 눈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상승과 하락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클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선물 옵션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내일 시간 저한테 1시간 반만 내주세요. 맞습니다. 10시 반에서
12시까지 제가 네. 선물 옵션의 모든 것을 낱낱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500% 넘는 시세 분출하는 방법들은 내일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특강 링크는 노란톡을 통해서 공유되니까요. 노란톡 얼른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의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현재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그리고 참여 코드 0099번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10시 반에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선물 같은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도 밤 9시 저희 홍당무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